네, 반갑습니다. 루시아트의 장우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화 파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워낙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혹은 매체를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었죠.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영화에 등장했던 직업을 가진 직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다양한 그 직업군들이 무속인 혹은 무당 그리고 장의사 그리고 직관 대표된 이 세 가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것들이 사실적이고 디테일들이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영화적으로 혹은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역할이 잘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배우들의 인터뷰나 혹은 감독님의 인터뷰 배우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역할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영화가 어떻게 촬영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 연기를 통해서 어떤 연기라는 메소드 안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릴 연기 메소드 혹은 연기 방법론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방법론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입니다.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메소드 연기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요.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1900년대 초에 그 스타니슬랍스키가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인 연기 이론과 방법론을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도 100년이 훨씬 더 넘는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이것들이 많은 연기 기술 관련 방법론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종합이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영화적 장르나 하나의 표현 방법이 아니라 이 영화들 뿐만 아니라 연기 예술 안에서 표현되는 많은 역할 창조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나 직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구조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로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작업이고요. 두 번째는 역할에 대한 작업인데요. 이 역할에 대한 작업과 자신에 대한 작업 사이에 타인에 대한 작업이 중간 과정으로 껴져 있습니다. 총 세 가지의 단계로 볼 수 있고요. 좀 쉽게 얘기하면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에 대한 탐색과 성찰이 필요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말하고 걷고 성격과 표정과 아주 디테일한 나의 내면의 모습까지 잘 탐색하고 이것들을 연기로 전환하는 것들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타인에 대한 관찰에 대한 작업으로 이어집니다. 이걸 구체적으로 관찰 작업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주변에 있는 타인들,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, 동물, 현상을 관찰하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체화시킬 것인지 트레이닝하는 것을 그 방법론을 관찰이라고 합니다. 원어로는 나블류디니아라고 해서 관찰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관찰이랑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몸을 통해서 체화한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체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모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반복의 연습, 모방을 통해서 이것들이 충분히 내 행동과 내 심리와 혹은 나라는 존재 혹은 역할이라는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에 모든 것들을 체화하는 과정이 관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찰 과정이 배우가 역할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인데요. 관찰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직업 관찰이고요. 두 번째가 동물 관찰, 세 번째가 동물 관찰 안에는 사물 관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가 사람 관찰이고 네 번째가 가수 관찰이에요.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관찰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점차 타인에 대한 것들을 모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체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.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나란 사람이 한 존재가 타인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의 옷을 입으면서 옷을 입고 그 옷을 내 몸에 잘 맞게끔 단정하게 혹은 맞는 격식을 갖춰서 입고 그 옷을 입고도 그 인물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충분한 연습을 한다라고 가볍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핵심은 그 옷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핵심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옷을 벗을 때 다시 타인 혹은 역할이 아니라 본연의 자신으로서 돌아가는 과정도 충분히 이 과정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만약에 자신이 의식적으로 옷을 입고 즉 캐릭터를 입고
캐릭터를 벗는다, 즉 옷을 벗는다라는 그 과정이 의식적으로 혹은 이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 캐릭터하고의 분리 혹은 나중에 이 캐릭터를 보내고 감정적인 정화 작업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관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 작업에서 첫 번째 과정이 직업 관찰입니다. 직업 관찰은 간단해요. 그러니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, 의사, 영화에서 나왔던 장의사, 직관, 무속인, 무당 이런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들 바탕으로 점차 그 인물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을 체화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무속인이라면 어떻게 점사를 보는지, 어떻게 경문을 외는지,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상대하고 어떤 말투를 쓰고 움직임은 어떠한지, 어떤 특정한 의식을 할 때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해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방하고 충분히 모방해서 내 것으로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직업 관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직업에 대한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특정 사람, 모델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그 직업 안에서도 특정 사람, 모델이 되는 사람의 특징들, 개성을 포함시킨 것까지 이제 관찰해서 사람 관찰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직업에 대한 특성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사람, 내가 모델로 삼았던 그 사람에 대한 관찰까지 더해지면서 이 관찰을 통해서 역할로 전환하는 중간 과정이 충분히 이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마 김고은 배우님이 연기했던 무속인의 역할도 처음에는 무속인이라는 그 전체적인 직업군들에 대한 관찰들을 충분히 했을 거고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지식 체계라든지 혹은 행동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특정 사람을 모델로 선정을 해서 사람 관찰하는 겁니다.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특정한 무속인 분이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특히나 그 무속인 분의 제자 중에서 더 나이가 어리고 젊은 분이 굉장히 이 모델링을 하고 사람 관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또 현장에서도 직접 촬영을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 직업 관찰하는 걸 통해서 그 직업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충분히 체화한 다음에 개인의 것들을 접근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직업 관찰에서 사람 관찰로 진행이 돼도 내가 관찰한 모델이 되는 사람과 똑같이 해야 되는가? 연기를 그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해야 되는가? 라고 질문이 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. 그 이유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사람처럼 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관찰의 핵심은 이겁니다. 직업 관찰과 사람 관찰 혹은 그 외의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그 인물 혹은 직업 안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을 체득하는 게 핵심인데요. 그것들을 정확한 연기 용어로는 지르노라고 합니다. 지르노라는 게 알맹이 혹은 씨앗이라는 러시아어인데요. 그러니까 그 인물의 씨앗만 획득한다면 아주 본질적인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의 그 인물을 이루는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만 획득이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해서 관찰하지 못한 모습이라도 충분히 그 획득된 씨앗을 가지고 배우가 자연스럽게 즉흥적인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때로는 이 제르노라고 하는 씨앗 핵심 알맹이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눈빛이 될 수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의 손동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걸음걸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김고은 배우님이 그 무속인을 관찰하고 무속인의 기본적인 직업적인 특성을 체화하고 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것들을 진행을 할 때 핵심적인 것들을 체득하고 알맹이 지르노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은 김고은 배우님 본연의 자기의 개성과 이것들을 함께 더해서 씨앗을 가지고 자기만의 개성을 더해서 자기만의 연기를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훨씬 더 이 연기 안에서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힘있게 또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들은 참고는 하지만 핵심만 취득한 다음에 그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배우들 연기 과정에서 일반적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렇게 딱 들어맞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라고 하는 역할 창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작업과 관찰에 대한 작업, 즉 타인에 대한 작업, 그 다음 역할에 대한 작업을 넘어갈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영화 혹은 연극 혹은 연기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적인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
완벽하게 사실적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그것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따온다는 것은 사실 가장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요. 이것들은 그 과정이지만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잘 표현될 수 있게끔 각색되거나 연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더 사실적이고 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김고은 배우님, 그리고 유해진 배우님, 최민식 배우님, 이도현 배우님까지 네 분의 세계에 대표되는 직업적 관찰과 그리고 그것들을 모델이 됐던 사람들에 대한 사람 관찰과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, 배우와 그 직업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르노라고 하는 핵심이 잘 더해져서 잘 융합돼서 그들만의 연기 혹은 캐릭터 표현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연기가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 연기가 잘 표현됐다는 거죠, 캐릭터가. 자연스럽단 말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만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그 연기를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긴장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기가 편하다,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 캐릭터가 잘 창조되고 그것들이 충분히 체화돼서 그 캐릭터로서 촬영하는 순간만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. 마지막으로 그 김고은 배우님이 대사를 굿하는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. 그리고 특히나 경문을 외는 노래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굉장히 편안하게 들린다라고 느꼈고 이것들은 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불필요한 긴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리고 보는 관객들도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만큼 집중되고 잘 캐릭터로서 존재하고 체화된 상태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그 역할 창조의 과정들에 대해 설명을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배우들의 역할 창조 과정이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